2022년 9월 14일 수요일 새벽 3시 41분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고급 주택가 끝자락 3층짜리 붉은 벽돌 저택 앞에서 경비원 박종민이 손전등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었다. 가을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고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니, 고양이가 아니었다. 끼이. 그 소리는 사람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박종민이 손전등을 저택 외벽 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그는 비명을 질렀다. 저택 2층 외벽 아이비 덩굴이 뒤덮인 벽면을 사람이 기어오르고 있었다. 네 발로 머리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으로 벽돌 틈을 잡으며 마치 도마뱀처럼, 아니 도마뱀보다 빨랐다. 잠옷 차림의 백발 노인이 70이 넘은 노인이 수직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어르신, 어르신. 박종민이 소리쳤지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렸다. 손전등 불빛에 드러난 얼굴, 눈이 충혈되어 붉게 빛나고 있었고 입이 벌어진 채 침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의 입에서 동물 같은 으르렁거림이 터져나왔다. 크르르르르. 박종민은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졌다. 손전등이 바닥에 굴렀다.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은 이미 2층 창문 틀을 잡고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30초 뒤 2층에서 여자의 비명이 울렸다. 아버지? 아버지 안 돼요? 그리고 유리 깨지는 소리. 쿵.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박종민은 떨리는 손으로 119번을 눌렀다. 같은 날 아침 7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 50층짜리 검은 유리 빌딩 꼭대기층 창문의 금빛 글씨로 강력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아침 햇살에 번쩍이고 있었다. 이 건물 50층 전체 300평을 사용하는 사무소의 주인 강혁은 라운지 소파에서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다. 키 185cm, 75kg. 검게 그을린 얼굴에 짧게 깎은 머리, 왼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42살의 이 남자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10중 8구 은퇴한 권투 선수로 오해했다. 하지만 전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16년 베테랑 형사 출신인 그의 눈은 권투 선수의 그것과는 달랐다.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깊고 조용한 눈, 전화벨이 울렸다. 강혁 탐정사무소입니다. 강 탐정님이시죠? 저는 윤채원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 30 초반. 침착하려고 애쓰는데 목 끝이 떨리고 있었다. 어떤 일이시죠? 아버지가 밤마다 변합니다. 다른 사람이 돼요. 아니,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강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젯밤에 아버지가 벽을 기어 올랐어요. 맨손으로 2층 외벽을요. 74살 아버지가 경비원이 봤고 저도 봤어요. 그리고 제 방에 들어와서 저를 물려고. 다치셨어요? 팔에 긁힌 자국이요. 아버지 손톱에 경비원이 와서 떼어놨어요. 지금 아버지는 자기 방에 갇혀 있는데 아침이 되니까 또 멀쩡해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시고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윤채원 씨, 오늘 오후에 가도 될까요? 네. 제발 와주세요. 경찰은 치매라고만 하고 전화가 끊겼다. 강혁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실험실 쪽을 바라봤다. 유리문 너머로 이해나가 보였다. 둥근 안경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훤칠한 키의 미인. 한 손에 김밥을 들고 다른 손으로 현미경 렌즈를 닦고 있었다. 이 시간에 이미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애나 씨. 이해나가 고개를 들었다. 탐정님, 다 들었어요. 성북동이죠? 차 뺄까요? 어떻게 알았어? 통화 내용은 안 들렸지만 탐정님이 일어서면서 코트깃을 만지셨잖아요. 외출 준비하시는 거죠. 강혁은 피식 웃었다. 이 여자는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였다. 오전 10시 벤츠 S클래스가 성북동 고급 주택가에 들어섰다. 이에나가 핸들을 잡고 있었다. 레이싱 드라이버 뺨치는 실력이지만 오늘은 조용한 주택가에 맞게 부드러운 주행이었다. 탐정님, 윤채원 아버지 윤대중. 검색해봤어요. 뭐가 나왔어? 윤대중 74세, 전 서울대 생물학과 교수, 영장류 행동학 전공, 2010년 정년 퇴임, 이후에도 개인 연구소에서 연구 계속,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국가 석학이에요. 가족은 부인은 12년 전 사별, 딸 윤채원 32, 미혼,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 아들 윤재현 28, 미국 유학 중. 성북동 저택에 아버지와 딸 둘이서 살고 있어요. 최근의 특이사항은 이해나가 태블릿을 넘기며 말했다. 여기요. 올해 5월에 윤대중이 약혼을 발표했어요. 뭐? 74살에? 상대가 27살 여자예요. 이름은 정하은, 전 제자래요. 대학원에서 조교했던. 강혁의 눈썹이 움직였다. 74살 교수가 27살 제자와 약혼. 딸은 어떻게 반응했어? 기사 보면 공식적으로는 축하한다고 했는데요. 윤채원 SNS 보면 5월 이후로 게시물이 뚝 끊겼어요. 반대했다는 거지. 그렇겠죠. 차가 저택 앞에 멈췄다. 붉은 벽돌 3층 저택,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고풍스러운 집이었다. 정원에는 장미 덩굴이 아직 가을 꽃을 피우고 있었고 2층 외벽에는 아이비가 빽빽하게 뒤덮여 있었다. 강혁의 눈이 벽면을 훑었다. 아이비 덩굴 사이사이에 손가락 자국처럼 줄기가 뜯겨나간 흔적이 있었다. 현관에서 윤채원이 나왔다. 32. 날씬하고 단정한 여자. 하지만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왼쪽 팔뚝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강 탐정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채원 씨, 먼저 아버님 상태부터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서재에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완전히 정상이세요. 밤에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 못 하시고 강혁과 이해나는 2층 서재로 안내됐다. 문을 열자 책으로 가득한 넓은 방에서 백발의 노인이 안경을 쓰고 논문을 읽고 있었다. 윤대중, 74세. 하지만 등이 곱고 눈이 맑았다. 강혁은 첫인상을 읽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 책상 위 논문 더미, 영어로 된 학술지, 책장에 가득한 생물학 서적, 벽에 걸린 영장류 사진들.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그리고 책상 서랍 옆에 놓인 작은 냉장 보관함, 의약품용 없는 것, 치매 환자의 흔적, 방이 너무 깨끗하고 정돈돼 있었다. 물건 위치를 잊어버리는 사람의 방이 아니었다. 어색한 것, 노인의 손등에 멍이 들어 있었는데 손톱 밑이 검게 변색돼 있었다. 마치 흙을 파거나 벽을 잡고 기어 올랐을 때 생기는 마모. 윤대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강혁 탐정입니다. 윤대중이 안경 너머로 강혁을 올려다봤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다. 탐정? 채원이가 부른 모양이군. 허허,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탐정을. 아드님이 아니라 교수님 건강이 걱정돼서요. 최근 밤에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윤대중의 표정이 흔들렸다. 아주 미세하게. 없네. 푹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야. 근데 온몸이 아파. 근육통이 심해서 아침마다 파스를 붙여. 언제부터요? 한 2달 전부터? 혹시 새로 드시는 약이나 보충제 같은 거 있으세요? 윤대중이 잠시 멈칫했다. 비타민 주사 맞고 있어. 항노화 클리닉에서 한 달에 2번씩. 어디 클리닉이에요? 강남에 리젠바이오 클리닉이라고. 후배가 운영하는 데야. 강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건강 조심하세요. 1층 거실에서 윤채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어떠셨어요? 강혁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윤채원 씨, 아버님이 이런 증상 보이기 시작한 게 정확히 언제부터예요? 7월 말이요. 처음엔 밤에 안 주무시고 복도를 돌아다니시는 정도였어요. 그 다음엔 정원에 나가서 맨발로 돌아다니시고 8월부터는 벽을 타기 시작했어요. 2달 전부터. 네, 아버님이 항노화 클리닉 다니시는 건 알고 계셨어요? 네, 리젠바이오 클리닉이요. 올해 초부터 다니셨어요. 정하은 씨가 약혼녀가 소개한 곳이에요. 강혁과 이해나의 눈이 마주쳤다. 정하은 씨가요? 네, 정하은 씨 말로는 자기 은사 중 한 분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아버지한테 젊어지는 주사를 맞으라고 권했어요. 아버지가 나이 차이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해나가 조용히 물었다. 윤채원 선생님, 혹시 아버님 혈액 검사 결과 같은 거 최근에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한 달 전에 종합검진 받으셨는데 이상 없다고 나왔어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긴 했어요. 뭔데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0살 청년 수준이었어요. 74살 남성 치로는 비정상적으로 높았거든요. 강혁의 눈이 번쩍였다. 차에 돌아온 뒤 강혁이 말했다. 애나 씨 리젠바이오 클리닉 조사해줘. 원장이 누군지 뭘 하는 곳인지. 이애나는 이미 태블릿을 두드리고 있었다. 검색 중이에요. 잠깐만요. 찾았어요. 리젠바이오 클리닉 강남구 청담동 원장 서동민 53세 전 서울대 생명공학과 교수 2016년 사직 이후 미국에서 3년간 연구하다가 2019년 귀국 클리닉 개원 서울대 생명공학과면 윤대중 교수 후배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서동민이 미국에서 한 연구가 영장류 호르몬 재생요법이에요. 논문 제목이 침팬지 내분비선 추출물의 노화 억제 효과에 대한 예비 연구. 강역이 멈췄다. 침팬지 내분비선 추출물? 네. 쉽게 말하면 원숭이 호르몬을 사람한테 주입하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다. 이에나가 말을 이었다. 탐정님, 윤대중 교수가 영장류 행동학 전공이잖아요. 그리고 밤마다 벽을 타고 으르렁거리고 사람을 공격하고 영장류 행동이에요. 침팬지의 야간 활동 패턴이랑 비슷해요. 원숭이 호르몬을 맞고 원숭이처럼 변한다? 정확히 말하면 영장류의 야생 본능이 발현되는 거예요. 인간의 전두엽 억제가 수면 상태에서 풀리면서 주입된 호르몬의 원시적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 거죠. 강혁은 핸들을 잡은 이에나를 바라봤다. 애나 씨, 넌 진짜 천재야. 이에나의 귀가 살짝 붉어졌지만 얼굴은 평소처럼 차분했다. 아직 가설이에요. 증거가 필요해요. 오후 2시 사무소 실험실 이에나가 윤채원에게 요청해받은 윤대중의 최근 혈액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었다. 연구원 송태풍 박사가 옆에서 크로마토그래피 장비를 돌리고 있었다. 송 박사님, 이 호르몬 패널 좀 같이 봐주세요. 송태풍이 모니터를 들여다봤다. 이 박사, 이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200 나노그램이야? 70대 남성한테서 정상 범위의 5배예요. 그리고 이건 뭐야? 이 물질은 인간 호르몬 패널에 안 나오는 건데 이에나가 화면을 확대했다. 제가 봐도 표준 스테로이드 호르몬 분류에 없는 물질이에요. 분자량이 368. 스테로이드 골격인 건 맞는데 곁사슬 구조가 달라요. 송태풍의 얼굴이 진지해졌다. 이거 영장류 내분 비선에서만 나오는 구조 아닌가? 인간한테는 없는 건데. 맞아요. 침팬지나 보노보의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특이 안드로겐이에요. 이에나가 즉시 강혁에게 전화했다. 탐정님, 확인됐어요. 윤대중 교수 혈액에서 영장류 특이 호르몬이 검출됐어요. 인간 체내에서는 절대 생성될 수 없는 물질이에요. 그럼 외부에서 주입된 거야. 리젠 바이오 클리닉에서 맞은 항노화 주사에 영장류 호르몬이 들어있는 거예요. 강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클리닉 원장 서동민, 만나러 가야겠다. 오후 4시, 강남구 청담동 리젠 바이오 클리닉. 강혁은 클리닉에 들어서며 주위를 훑었다. 고급 인테리어, 대리석 바닥, 간접 조명, 리셉션에 앉은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예약 없이 오셨는데요? 서동민 원장님 계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강혁 탐정입니다. 간호사의 미소가 굳었다. 잠시 뒤 2층 원장실에서 서동민이 나왔다. 53세, 은발의 단정한 정장. 학자보다는 사업가에 가까운 인상이었다. 탐정님이시라고요? 무슨 일로? 윤대중 교수님 건으로 왔습니다. 서동민의 눈에 경계가 스쳤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강혁은 놓치지 않았다. 윤 교수님? 환자 정보는 의사 환자 비밀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윤 교수님이 밤마다 벽을 기어오르고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서동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 원장, 여기서 할 얘기 아닌 것 같으니까 안에서 하시죠. 원장실, 문이 닫히자 서동민의 태도가 달라졌다. 방어적이던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강혁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윤대중 교수한테 뭘 주사한 거야? 서동민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보노보 부신피질 추출물이에요. 보노보? 네. 영장류 중에서 인간과 유전자가 가장 가까운 종이에요. 그 부신피질에서 추출한 호르몬 칵테일을 항노화 목적으로 주입한 겁니다.
그게 합법이에요? 식약처 승인은 못 받았어요. 실험 단계예요. 실험 단계 약물을 74살 노인한테 주입한 거네. 서동민은 고개를 숙였다. 윤 교수님이 직접 원하셨어요. 뭐? 윤 교수님은 영장류 행동학 전문가잖아요. 제 연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윤 교수님이 먼저 연락하셨어요. 내 몸으로 실험하겠다고. 왜? 서동민이 입술을 깨물었다. 약혼녀 때문이에요. 74살에 27살 여자와 결혼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다고, 젊어지고 싶다고, 사랑하는 여자한테 늙은 남자로 보이기 싫다고 강혁은 이를 악물었다. 사랑이라. 74살 노학자가 27살 여자를 사랑해서 자기 몸에 원숭이 호르몬을 주입한 거다. 부작용은 알았어? 초기엔 없었어요. 체력이 좋아지고 근력이 올라가고 피부도 젊어졌어요. 근데 석 달째부터 야간 행동 이상이 나타났어요. 야간에만? 네, 주간에는 정상이에요. 전두엽이 깨어 있을 때는 억제가 되거든요. 하지만 잠들면 호르몬이 변연계를 자극해서 영장류의 원시 행동이 나와요. 벽타기, 공격성, 영역 표시, 딸방에 올라가는 건 다른 암컷을 자기 영역에서 쫓아내려는 본능이에요. 강혁의 주먹이 떨렸다. 딸이 다칠 뻔한 거다. 아버지 손에. 이 사실을 윤 교수한테 말했어? 했어요. 열흘 전에 투여 중단하자고 했는데 교수님이 거부하셨어요. 효과가 좋다. 좀 더 맞겠다고. 지금도 맞고 있는 거야? 열흘 전에 마지막 주사 놓았어요. 효과는 한 달 정도 지속돼요. 강력은 일어섰다. 서동민 씨, 이건 의료법 위반이야. 미승인 약물 인체 투여 알지? 서동민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발하지 않을게. 하지만 윤 교수님 해독 방법을 찾아야 해. 할 수 있어? 항안드로겐 요법으로 억제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내일까지 해독 프로토콜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 안 그러면 검찰에 넘길 거야. 저녁 6시 사무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혁은 형에게 전화했다. 형, 나 혁이야, 혁아. 형, 리젠 바이오 클리닉 서동민이라는 사람 알아? 전 서울대 교수인데 지금 미승인 생물학적 제재를 환자한테 투여하고 있어. 그게 사실이면 의료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약사법까지 걸리는 건데? 알아. 근데 이게 복잡해. 피해자가 스스로 원해서 맞은 거거든. 그리고 피해자가 국가 석학이야. 윤대중 교수. 강민혁이 잠시 침묵했다. 윤대중? 학술원 회원 윤대중? 응. 혀가 조심해라. 그 사람 사회적 영향력이 엄청나. 알아. 근데 지금 딸이 위험해. 밤마다 아버지가 기어다니면서 공격한다고. 일단 증거 모아. 서동민 클리닉 진료 기록이랑 약물 분석 결과. 내가 식약처 쪽에 비공식 조에 넣어볼게. 고마워, 형.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강혁은 사건의 또 다른 축을 파고들었다. 정하은, 윤대중의 27살 약혼녀. 이 여자가 클리닉을 소개했다는 점이 걸렸다. 이해나에게 조사를 맡겼다. 오후 3시. 이해나가 보고했다. 탐정님 정하은 이력이요. 2018년 서울대 생물학과 석사 졸업, 윤대중 연구실 출신이에요. 석사 졸업 후 서동민의 리젠 바이오 클리닉에 연구원으로 취직했어요. 서동민 밑에서 일한 거야? 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그 다음 퇴사하고 지금은 프리랜서 생물학 컨설턴트로 등록돼 있어요. 윤대중 교수와 약혼한 건 올해 5월이지? 네. 그런데 탐정님, 이거 보세요. 이해나가 화면을 보여줬다. 정하은의 SNS 비공개 계정에서 추출한 사진이었다. 2021년 12월 사진이에요. 정하은이 리젠 바이오 클리닉 실험실에서 찍은 건데 옆에 있는 남자가 서동민이에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었다. 단순한 직장 동료의 거리가 아니었다. 연인 사이였던 거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정하은이 2022년 초에 퇴사하고 5월에 윤대중과 약혼했어요.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정하은이 윤대중한테 접근한 이유가 서동민과 관련이 있는 거야. 탐정님, 만약에요.
만약 정하은과 서동민이 공모해서 윤대중한테 접근한 거라면 동기가 뭐지? 돈이요. 윤대중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성북동 저택시가 80억, 연구소 부지 20억, 기타 금융자산 합치면 200억 넘어요. 정하은이 결혼한 뒤에 윤대중이 죽으면 상속이요. 강혁의 얼굴이 굳었다. 이 사건의 본질이 보였다. 정하은과 서동민의 계획. 첫째, 정하은이 윤대중에게 접근해 약혼한다. 둘째, 서동민의 클리닉에서 항노화 주사라는 명목으로 영장류 호르몬을 투여한다. 셋째, 호르몬 부작용으로 윤대중의 행동이 이상해지면 치매로 진단받게 만든다. 넷째, 후견인 지정을 받거나 사고사를 유도한다. 다섯째, 재산을 상속받는다. 애나 씨, 이건 독살 미수가 아니라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거야. 이애나가 안경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다. 탐정님, 증거가 필요해요. 정하은과 서동민의 공모를 증명할.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강혁은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했다. 첫째, 서동민 클리닉의 진료 기록과 약물 조제 기록을 확보해야 했다. 이건 강민혁을 통해 식약처 합동 조사를 유도하기로 했다. 둘째, 정하은과 서동민의 현재 관계를 증명해야 했다. 이건 직접 미행으로 오후 7시 강혁은 사무소 드론을 이용해 정하은의 아파트를 감시했다. 서초구 반포동 고급 아파트. 초소형 드론이 건물 외부에서 적외선 감시를 수행했다. 밤 9시 30분 정하은의 아파트에 한 남자가 도착했다.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온 남자, 서동민이었다. 들어갔어요. 이애나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1시간 지켜보자. 2시간이 지났다. 서동민은 나오지 않았다. 밤 11시 아파트 거실불 꺼졌다. 둘이 함께 밤을 보내는 거였다. 연인 관계 확인, 강혁이 말했다. 탐정님, 그럼 정하은이 윤대중과 약혼한 건 사기야. 서동민과 짠 건 윤대중한테 약물 투여해서 상태 악화시키고 재산 뺏으려는 거야. 2022년 9월 17일 토요일 강혁은 윤채원에게 전화했다. 윤채원 씨, 오늘 만나야 할 것 같은데요. 아버님 건으로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네, 바로 갈게요. 1시간 뒤 윤채원이 사무소에 도착했다. 50층 라운지에서 강혁은 조심스럽게 사실을 전했다. 윤채원 씨, 아버님이 밤마다 이상해지는 건 치매가 아니에요. 네? 아버님이 맞으신 항노화 주사에 영장류 호르몬이 들어있었어요. 그게 밤에 뇌를 자극해서 동물적 행동을 유발하는 거예요. 윤채원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게 무슨, 그리고 그 주사를 아버님한테 권한 사람이 정하은 씨예요. 정하은 씨와 클리닉 원장 서동민은 연인 관계고 둘이 공모해서 아버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윤채원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정하은이 아버지를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가 상당히 쌓이고 있어요. 지금 당장 아버님 투여를 중단하고 해독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윤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 여자를 좋아하셨는지 아세요? 나이 먹어서 처음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반대하다가 결국 받아들인 건데 강혁은 조용히 기다렸다. 이 순간에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윤채원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오늘 밤 아버님 방에 제가 지킬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아버님한테 진실을 말씀드릴 거예요. 선택은 아버님이 하셔야 해요. 그날 밤 윤대중 저택, 강혁은 2층 복도 끝의자에 앉아 윤대중의 침실 문을 지켰다. 이에 나는 1층에서 적외선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설치하고 외벽 감시를 맡았다. 자정이 지났다. 새벽 1시, 새벽 2시. 2시 20분 침실 안에서 소리가 났다. 끼 하는 그 소리.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더니 발소리가 아닌 무언가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네 발로 기어가는 소리.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었다. 윤대중이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네 발로 엎드려 있었다. 눈이 반쯤 감긴 채 입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고 있었다. 창문 쪽으로 기어가고 있었다. 마치 나뭇가지 사이를 이동하는 침팬지처럼 팔다리의 움직임이 유연하고 빨랐다. 교수님, 강혁이 불렀지만 윤대중은 반응하지 않았다. 잠든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였다.
몽유병이 아니라 투여된 호르몬이 수면 중 변연계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 윤대중이 창문에 손을 대려는 순간 강혁이 빠르게 다가가 노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교수님,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윤대중이 돌아봤다. 충혈된 눈이 강혁을 노려봤다. 그리고 으르렁거리며 손톱을 세웠다. 강혁은 피하지 않았다. 대신 노인의 양 손목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잡았다. 무술 유단자의 제어. 힘을 쓰지 않으면서 상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기술. 괜찮아요, 교수님. 아무도 해치지 않을 거예요. 3분쯤 지났을까. 윤대중의 몸에서 힘이 빠졌다. 으르렁거림이 멈추고 눈이 감겼다. 다시 잠든 것이었다. 강혁은 노인을 안아 침대에 눕혔다. 이불을 덮어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랑이라는 게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기도 하는 거구나. 2022년 9월 18일 일요일 오전 아침이 밝았다. 윤대중은 멀쩡하게 일어나 서재에서 논문을 읽고 있었다. 어젯밤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표정. 강혁은 윤채원과 함께 서재에 들어갔다. 교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혁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영장류 호르몬, 야간 행동 이상, 정하은과 서동민의 관계, 그리고 재산을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공모. 윤대중은 오래 침묵했다. 안경을 벗고 다시 쓰고 다시 벗었다. 손이 떨렸다. 증거가 있나? 혈액 분석 결과, 정하은과 서동민의 관계 증거 사진, 클리닉 약물 성분 분석 결과 모두 있습니다. 윤대중이 고개를 숙였다. 오래도록.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내보였군, 교수님. 하은이가 진짜 날 사랑한다고 믿었어. 이 나이에 그게 말이 된다고 스스로 속인 거야. 윤대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70내년을 살아온 노학자의 단 한 번의 순수한 사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윤채원이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 강혁은 조용히 방을 나왔다.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강혁은 강민혁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다. 식약처와 검찰 합동수사가 개시됐다. 서동민의 클리닉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냉동고에서 보노보 부신피질 추출물 13바이알이 발견됐다. 진료 기록에는 윤대중 외에도 고령 남성 환자 4명이 같은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하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도주를 시도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출국 금지에 걸려 검문에서 잡혔다. 서동민은 클리닉에서 자진 출석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2022년 10월 검찰 기소, 서동민 약사법 위반, 미승인 생물학적 제재 투여, 상해 혐의, 정하은 사기 미수, 공모상해, 특수사기 예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전체 계획, 정하은과 서동민은 2021년 초부터 고령 부유층 남성을 대상으로 한 항노화 사기 사업을 구상했다. 정하은이 접근해 관계를 맺고 서동민이 약물을 투여해 상태를 악화시킨 뒤 치매 진단을 유도하고 후견인 지정 또는 사망 시 재산을 상속받는 구조였다. 윤대중은 그중 가장 큰 표적이었다. 1심 선고, 서동민 징역 8년, 정하은 징역 6년. 사건이 끝난 뒤 2022년 11월 윤대중 교수는 해독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었다. 영장류 호르몬의 효과는 3개월에 걸쳐 서서히 사라졌고 야간 이상 행동도 멈췄다. 하지만 노 교수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강혁은 한 번 더 성북동을 방문했다. 윤대중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예전보다 쇠약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다시 맑아져 있었다. 강 탐정 고맙네. 아니요, 교수님. 한 가지만 물어도 되겠나? 네. 그 여자가 처음부터 전부 거짓이었을까? 단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을까?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하은 씨 마음속에만 있는 거라서. 하지만 교수님이 누군가를 사랑한 마음은 진짜였잖아요. 그건 아무도 부정 못해요. 윤대중이 쓸쓸하게 웃었다. 고마워, 젊은이. 강혁은 인사하고 나왔다. 정원의 소나무 사이로 가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사랑 때문에 짐승이 된 남자, 사랑을 이용해 짐승을 만든 여자, 인간은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저녁 7시, 사무소 라운지, 합정동 50층, 창밖으로 서울의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강혁은 위스키 잔을 들고 창가에 서 있었다. 이해나가 다가왔다. 커피 한 잔을 들고. 탐정님, 응, 이번 사건 윤 교수님이 불쌍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이해나가 안경 너머로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다. 늙는 게 무서웠던 거잖아요. 젊은 여자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자기 몸에 원숭이 호르몬을 넣을 만큼 그 외로움이 가슴 아프네요. 강혁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사람은 누구나 늙어. 근데 늙음을 받아들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이해나가 고개를 돌려 강혁을 바라봤다. 탐정님은요? 늙는 거 무서워요? 강혁은 피식 웃었다. 왼쪽 눈썹의 흉터가 살짝 일그러졌다. 아직은 괜찮아. 이 흉터가 하나 더 늘 때마다 세월을 느끼긴 하지만 이해나가 작게 웃었다. 탐정님은 흉터가 있어도 멋있어요. 말하고 나서 이해나의 볼이 살짝 붉어졌다. 급히 커피잔을 입에 가져갔다. 강혁은 그걸 보고도 모른 척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애나 씨, 네? 오늘 고생했어. 내일은 좀 쉬어. 싫어요. 내일 새 의뢰 들어왔는데요. 벌써? 나정희 씨가 접수했어요. 강남에서 반려동물 병원 관련 사건이래요. 강혁은 위스키 잔을 비우며 돌아섰다. 그럼 내일 보자. 네, 탐정님. 좋은 밤 되세요. 이해나가 돌아서는 순간 강혁의 시선이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둥근 안경, 단정하게 묶은 머리, 고든 등. 이 여자가 곁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언젠가는 해야지. 지금은 아니지만 사무소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합정동 50층, 금빛 간판만이 서울의 밤하늘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주겠다는 한 남자의 사명은 오늘도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남아 있었다.